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태준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센수학 수원 1단원 지수 비단계 대표 유형 풀이입니다. 먼저 유형 1번 48번이고요 A의 n제곱근과 관련된 문항이 나왔어요. 요령을 알려드리면 근을 x로 둔다. 근을 x로 두고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 그럼 근 x가 몇 제곱? 세제곱을 했을 때 64구나.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럼 몇 차 방정식이니? 3차 방정식이야.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3개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세제곱근 64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2번 갈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근을 뭐라고 놓는다? x로 놓고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고 실수인 것은 없다. 홀수일 때는 실근이 늘 몇 개? 한 개죠. 홀합이는 늘 혼자 있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갈게요. 8의 4제곱 근을 뭐라고 놓니? x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면 x 4제곱은 8입니다. 그럼 지금 지수가 4지 4는 홀수야 짝수야? 짝수입니다. 짝수일 때 우변이 양수이면 실근 개수는 몇 개? 2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이 3번과 유사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5번이기 때문에 먼저 할게요.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 근을 뭐라고 놓니? x로 놓고 뒤에서 앞으로 n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4. 그런데 5번에서는 n이 무슨 수이다? 짝수이고 우변이 음수입니다. 이때 실근 개수는 몇 개? 0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도 2개라고 했으므로 틀렸고 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왜 4번이 되는지 봅시다. 근을 뭐라고 놓니? x로 놓고 n제곱 했을 때 3이다 그랬고 n이 무슨 수? 홀수. 홀합이는 실근 개수 늘 몇 개? 1개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지수가 홀수일 때는 늘 실근 개수 몇 개? 1개. 지수가 짝수일 때는 우변이 양수이면 2개, 음수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유형 2 대표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제곱근이지 앞에 있는 이 3이 어떻게 된다? 2의 지수의 역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렇죠? 분모로 가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4제곱근이지 2의 4분의 1이 됩니다.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뭐해라? 더해라.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얼마예요? 12분의 3 더하기 4 7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분모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지 앞에 가서 쳐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4예요. 먼저 루트 64가 얼마니? 8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수의 의미가 뭐지? 알아야 돼요.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보자. 뭐냐면 3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음수예요. 알겠죠? 다시 3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음수 뭐니?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해서 2번도 맞는 거니까 옳은 거고요. 3번은 우리 앞에 있는 엄마 3과 5가 뭐 해도 돼요? 곱해도 되죠? 그럼 곱하면 3, 5, 15가 돼서 15제곱근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3번에서는 5제곱근이랑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3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3과 5를 곱할 수 있다는 것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 즉 5제곱근, 세제곱근, 8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수의 의미는 뭐니? 3번을 곱해서 8이 되는 양수 얼마? 2죠? 따라서 3번도 맞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에요. 분모 분자 둘 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잖아.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3번을 곱해서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수이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따라서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꺼내도 되고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도 꺼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꺼내주면 플러스가 되겠지. 따라서 분모 분자의 세제곱근이므로 합쳐서 세제곱근 8분의 27 이렇게 써도 맞겠어요. 그래서 4번도 옳은 것이고 문항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5번을 계산해보면
세제곱근 7. 엄마 앞에서 보고 있죠. 3인 엄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되고 루트 7분의 1. 루트 7은 7의 2분의 1제곱인데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로석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할까? 또는 바깥쪽에 6제곱근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6을 팡 치면 3분의 1과 6을 곱해 얼마야? 2주야. 또 마이너스 2분의 1과 6을 곱해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7에 마이너스 1. 아하, 그래서 5번은 7분의 1이구나. 그래서 옳지 않아. 그래서 5번입니다. 대표 유형 3번, 49번을 보자. x가 양수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앞에 이제 4제곱근이 있죠. 방금 전에 우리 유형 2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자는 4, 3 곱해서 12제곱근 x 이렇게 된다. 분모에 이제 루트 x가 보이네. 뭐가 생략됐지? 루트 앞에는 2가 생략이 됐어요. 따라서 4와 2를 곱하면 8제곱근 x 이렇게 됩니다. You're right. 요것만 되면 이제 이 문항은 끝났죠. 3과 2를 곱하면 또 분자도 6제곱근 x가 되고 분모는 12제곱근 x가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루트인가요? 네, 루트죠. 그럼 루트 4제곱근 x이므로 8제곱근 x. 왜냐면 앞에 2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2, 3은 6제곱근 x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탕탕 모두 날라가서 정답은 1. 간단히 되겠네요. 유형사 대표 문제 53번이에요. 세수의 대소관계는 이 문항은 상당히 간단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세제곱근 5는 뭐예요? 3번을 곱해서 5가 되는 수. 그럼 대략 어떤 수니? 2보다 작죠? 왜요 쌤? 세제곱근 8이 2잖아요. 따라서 세제곱근 5는 2보다 작아요. 두 번째, 4제곱근 10은 뭐니? 4번 곱해서 10이 되는 수요. 따라서 이 수도 마찬가지로 2보다는 작은 수입니다. 왜요 쌤? 4제곱근 16일 때 그렇죠. 2가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4번을 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2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수도 6제곱근 20이죠. 그럼 이 수가 6번을 곱해서 20이 되는 수는 생각해보면 2보다 어때요? 작죠? 왜냐면 2를 6번을 곱하면 64가 되죠. 아하, 그래서 6제곱근 20도 2보다 작다. 결국 이 세 수를 분수 지수로 바꿔줍니다. 3을 우리 앞에서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지 쳐다본다 그랬죠. 엄마 분모로 보내고요. 엄마 4. 네, 또 10에 4분의 1 이렇게 보내고 20에 6분의 1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얼마를 제곱해주냐? 12제곱씩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5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이고요. 10의 세제곱이고 20의 제곱입니다. 그럼 20의 제곱은 400이고 10의 세제곱은요? 0이 3개니까 1000입니다. 5의 4제곱은 5를 3번 곱하면 125에 자, 한 번 더 곱해서 625가 되겠네요. 따라서 유형 4번 대표 문제 53번의 가장 큰 수는 가운데 수가 되겠고 중간 수는 맨 앞에 있는 수 세제곱근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네요. 유형 5 대표 문제 56번이에요. 다음을 간단히 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서 적어보죠. 그럼 4는 2의 제곱이고 가로 열고 4의 세제곱 8의 세제곱은 베이스를 2로 맞춰보세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고요 8은 2의 세제곱의 세제곱 2의 9제곱이 되겠어요. 분자는 9는 3의 제곱이고요 3의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27은 3의 세제곱 다시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3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고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 분자에 보면 지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있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할게. 뭐를? 3의 6제곱을 곱해볼게. 그럼 뭐가 되니? 이렇게 곱해서 1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니? 3이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3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4죠. 그럼 그 4가 분모에 있는 2의 제곱과 탕탕 날아가서 결국 이렇게 수가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3의 제곱 탕 날아가서 3의 4제곱이 되고요. 분모에 있는 2의 6제곱
2의 9제곱의 공통인수 2의 6제곱으로 묶어보세요. 그럼 1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고 분모는 3의 4제곱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죠? 1 플러스 2의 세제곱 얘는 뭐예요? 9죠. 9는 3의 제곱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지수 4를 뭘로 바꿔? 6으로 바꾸면 분모에 66이 있습니다. 따라서 6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되고 문항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유형 6 61번입니다.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얘네들은 이제 지수끼리 먼저 곱해보면 간단히 나오네요. 먼저 25분의 9 지수 4분의 5와 5분의 1을 곱할 수 있죠. 곱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베이스가 3분의 1이고 지수끼리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3과 3분의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은 25분의 9를 뭐해라? 루트 씌워라. 그렇다면 루트 씌우면 뭐니? 5분의 3이고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얼마? 9가 되겠죠. 따라서 문항의 정답은 5분의 27이 되겠어요. 유형 7 대표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맨 앞에 이제 2분의 1 앞에는 루트니까 2가 생략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 2분의 1은 얼마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2가 뭐예요? 엄마죠? 분모. 자, 두 번째 3분의 1은 3의 얼마?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따라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고 3, 분모 3분의 1 이렇게 두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4분의 1은 얼마야?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요. 앞에 4제곱분이에요. 따라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마지막 6분의 1은 우리가 6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엄마가 6이죠. 그럼 6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문항에서 2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이에요. 그럼 2 있는 애들끼리 모으고 베이스가 3인 애들끼리 모아서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곱하면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베이스가 3이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을 곱해보자 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2의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니까 이 지수도 마이너스 6분의 1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3의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P 플러스 Q는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하는 것이다. 결국 마이너스 1의 두 마리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6분의 1 두 마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두 마리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문항은 보기에서 5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You're right. 유형 8 대표 문제 70번을 보자. 유리수 K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 근호 앞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다? 2가 생략이 돼 있죠? 근호 몇 개야? 4개죠. 그럼 2를 4번 곱해. 탕탕탕탕 얼마예요? 16제곱근 A가 되겠네요. 두 번째 4, 4, 4를 3번 곱하면 얼마야? 64제곱근 A가 되겠습니다. A하고 분수로 바꾸면 엄마가 16이죠? 분모 16분의 1이고요. 엄마 64, 64분의 1이 돼서 베이스가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합니다. 따라서 64분의 4 플러스 64분의 1, 64분의 5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유형 9 대표 문제 74번입니다. 이 문항은 뒤에 가면 유형 14, 15에도 사용이 되고요. 뭐냐면 3의 4제곱은 A 그랬죠? 여기다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쓰고 뭐냐면 양쪽에 4분의 1제곱씩을 합니다. 그럼 얘는 4의 4분의 1제곱이므로 뭐가 된다?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양변에 몇 제곱씩 할까? 2분의 1제곱씩 하면 여기다 쓴다. 8은 B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8은 또 2의 세제곱이에요. 네. 처음부터 바꾸고 할 거야. 그랬네. 그렇지? 네. 양쪽에
3분의 1을 해볼게요. 3분의 1을 하면 3분의 1을 하면 2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되니? b의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12를 만들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3이 나왔으므로 3 곱하기 얼마가 10이에요? 3, 4, 12죠. 그래서 2를 4로 만들기 위해서 양쪽을 또 제곱해 볼게요. 그럼 2의 제곱, 여기다 제곱을 하면 4는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 12는요 a의 4분의 1제곱, 그렇죠, b의 3분의 1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문항에서 12의 11제곱을 하라 그랬습니다. 양변 11제곱씩을 해주면 베이스 a일 때는 지수가 4분의 11이고요 베이스가 b일 때는 지수가 3분의 얼마? 잘렸네요. 네, 3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유형식 대표문제 77번. 이 문항도 간단한 문항이네요. 6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의 값을 구하여라. 64분의 1, 2의 몇 제곱이니? 마이너스 6제곱이죠?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n분의 1을 곱해주면 뭐가 되니? n분의 6이 되겠습니다. 이 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 n이 정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n은 어떤 수가 들어와야 합니까? 6의 약수가 들어오면 되겠지. 따라서 n은 1, 6, 그렇죠, 2, 3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곱하면 6이고 이렇게 곱하면 6이 되겠죠. 네. 따라서 문항의 정답은 합하라고 했으므로 6에다가 6을 더해서 정답은 12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유형 11 대표문제 80번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2분의 1이고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a의 예를 들어서 n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지수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이럴 때는 곱하면 무엇이 되니? 1이 되죠. 따라서 얘네들을 무슨 관계라 한다? 역수 관계라 합니다. 그리고 쌤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역수의 합은 항상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수학 상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실수일 때 역수의 합은 항상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 3번 얘기하세요. 역수의 합은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역수의 합은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역수의 합은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이걸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야?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2보다 크죠. 3 더하기 3분의 1을 해도 3분의 10이니까 2보다 크죠. 그럼 쌤, 역수의 합이 2일 때는 언제인가요? 그건 1 더하기 1의 역수일 때 합이 2가 되거든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원래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일단 뭐로 기억해라? 수학 상식으로 기억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이제 유형 11번 풀이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제곱이에요. 펄펙스 케어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하면 2분의 1과 2를 곱해서 뭐가 되니? a가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를 곱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a, b를 하면 얘네들이 무슨 관계라고요? 지수가 부호가 반대일 때는 역수관계이므로 곱하면 1입니다. 따라서 2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슨 곱이에요? 합차의 곱이죠. 합차의 곱은 어떻게 한다? 제곱의 차.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a고요.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해보면 a는 탕탕 날아가고요. 2는 살아있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2 곱하기 a의 역수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유형 12 대표문제 85번이네요. 양수 x에 대하여 x 2분의 1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의 역수의 값을 구하라. 이 문항 딱 보자마자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죠.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보기를 주고 1번 1, 2번 2분의 1, 3번 3분의 1, 4번 4분의 1. 안 풀어도 답은 뭐야? 5번이죠. 왜냐면 쌤들도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 역수의 합은 뭐다? 2 이상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걸 4라고 줬는데 이걸 잘 줬다 못 줬다? 잘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셨죠? 예를 들어서 얘를 또 쌤이 2분의 3 이렇게 내는 셈들이 있어요.
그럼 잘못됐기 때문에 또 시험 보고 나서 모두 정답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2다 이렇게 되면 x가 뭡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역수니까 2가 돼서 이 문항의 답도 그냥 2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 영상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뭐 안 알려주고 그런 거 없고요. 선생님 스타일 그냥 다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역수의 합은 뭐다? 2상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지금은 양수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풀이를 해보면 양변 무한히 제곱을 하죠. 네, 그러면은 퍼펙트 스퀘어 앞에 거 제곱하면 x, 뒤에 거 제곱하면 x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이 a, b를 하면 왼쪽에 2가 있습니다. 우변은 4를 제곱해서 16이고요. 2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 1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양변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제곱이고 플러스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14의 제곱은 얼마예요? 196이죠. 따라서 문항의 정답은 194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유형 13 대표 문제 91번입니다. a의 2x제곱은 3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물론 a의 x제곱 구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양수니까 루트 3이죠.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뭐죠?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탕탕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모는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3을 넣어주면 3 플러스 1, 4 3을 넣어주면 3 마이너스 1, 2가 돼서 정답은 2분의 2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유형 14 대표 문제 95번입니다. 와우, 이 문제 방금 전에 유형 9번에서도 했던 거고요. 문제에다 여러분들 별표 해두면 좋겠어요. 5의 m제곱은 8, 40의 n제곱은 32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럼 첫 번째 이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32는 2의 5제곱이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첫 번째 m분의 3입니다. 그러면 m분의 1이죠. 결국 이 m을 어떻게 해라? m분의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 m분의 1제곱씩을 해줍니다. 이해돼요? 두 번째는요. 이 n을 없애기 위해서 m분의 1을 하고 n분의 1을 이렇게 써주면 바로 끝났죠? 좌변은 m의 요거 m분의 1이에요. m분의 1 따라서 5가 되고 우변은 2에 3과 m분의 1을 곱하면 m분의 3이 되겠네요. 이 m분의 3과 앞에 있는 m분의 3이 동일하죠? 자, 두 번째 여기서는요. 40의 n의 n분의 1제곱이므로 무엇이다? 40이 되고요. 2의 n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 지수를 뺐죠. 그렇죠? 이 중간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뺐죠? 그럼 지수를 뭐 한 거야? 뺀 거죠. 그럼 지수를 빼려면 이 i와 요 i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탕탕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나누면 밑이 같을 때 베이스가 같을 때 지수끼리 뭐 해라? 빼죠. 따라서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 이렇게 되고요. 좌변은 40분의 5 약분하면 8분의 1이죠. 8분의 1은 뭐니?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베이스가 같으므로 따라서 문항의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유형 15 대표 문제 10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에서는 방금 전에 했던 전략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써줄 건데요. 세 수가 서로 같죠? 이렇게 세 수가 같은데 뭘로 같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K로 두고요. 방금 전에 했던 전략을 씁니다. X분의 1, X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가 되니? 3이 되겠죠? 그래서 K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4의 Y제곱도 뭐야? K인 거죠.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4의 Y제곱은 K인 거죠. 양변에 Y분의 1제곱씩을 해주면 4는 뭐가 되니? K의 Y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더 12의 G제곱은 K다. 이렇게 놨을 때 똑같이 또 G분의 1씩 해주면 12는 K의 G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는 걸 쓱 보니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아하, 얘네들은 플러스고 얘네는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걸 이제 떠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바로 끝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이는 뭐예요? 곱하고요. 나눠야겠죠? 맞아요? 그래야 우변은 뭐가 되니? 곱했으므로 베이스, 지수, 파워를 더하고요. G분의 1은 뭐하니? 빼겠습니다.
이해돼요? 우변은 3, 4, 12. 12로 나누면 1이죠. 어머, 지수가 뭘까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0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12번. 이 12번 문항에서도 아주 좋은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이용한 풀이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식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현장에서는 배는 베이스로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이제 쌤의 다른 문항이나 다른 문제집을 풀어보면 분명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대입을 해요. 뭐냐면 처음의 양이 m0이고 t년 후의 양을 mt라 하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3년 후 2분의 1배,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3년이 지나면 2분의 1배가 된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2분의 1배가 되고 3년입니다. 그럼 t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요. 그러면 mt라는 것은 t년 후의 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양의 2분의 1배가 되면 2분의 m0 이렇게 쓰고,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3년 후니까 t에다 3을 넣었고요. 처음 양의 2분의 1, 처음 양이 m0예요. 그래서 m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죠? m0를 탕탕 날리면 아하,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12년 후에 물질의 양은 KMO 준비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자, 12년 후에 KMO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12를 t에다가 집어 넣으면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넣어서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 결국 문항의 k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분의 1이므로 a의 마이너스 12제곱을 구하려면 양변 몇 제곱씩 하면 되니? 4제곱씩 해서 2분의 1을 4번 곱하면 16분의 1. 그래서 문항의 정답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이런 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리면 3년에 2분의 1 배죠. 그럼 배를 베이스로 두세요. 밑으로 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3년 후다. 그럼 3분의 t.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앞에 처음 양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t 대신에 문제에서 12년 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t에다가 12를 넣는 순간 어머, 3분의 12, 2분의 1의 4제곱 바로 나오죠. 아하, 16분의 1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쌤에서 쌤 기억으로는 비단계 상 중에 이런 스타일의 문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 요거를 배는 베이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을 해보시고, 이 베이스가 뭐냐면 밑이에요. 아셨죠? 네. 그럼 보너스로 만약에 처음 양의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땐 쌤 어떻게 식을 만드나요? 자, 그러면 5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식은 2분의 1 대신에 얘를 5분의 1로 놓고 3년 후니까 3분의 t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모두 다 기탄 없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대표 유형을 풀이하였으니 여러분들은 대표 유형 말고 나머지 문항들도 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